안녕하세요. 친절한 양약사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골다공증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길까? 사실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을 보면요, 대부분 정말 상당 부분 골다공증이 이미 같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사실 류마티스는 관절에 활막이 생기는 염증인데 골밀도까지 떨어질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빈도로 많이 생기는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.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염증 질환이죠.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성으로 노화나 갱년기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서 이렇게 갱년기에 진행되는 것, 노화로 인한 유산 분비 억제나 소화 효소 분비의 분비량이 적어지면서 칼슘 흡수가 떨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,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젊은 층에서도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거든요.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류마티스 약제 자체가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,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또 소염 진통제, 여러 가지의 또 다른 항류마티스제들이 드시다 보면요, 유장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보면 나 이게 정말 약 너무 못 먹겠어. 그런 분들은 대부분 유장장애 때문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아주 루틴하게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해서 위산이 산을 분비하는 것 기전 자체를 완전히 차단시키는, 거의 제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차단시키는 제제를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보통 이렇게 약을 처방이 되면 옆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. 유산 분비 억제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제제를 많이 드시다 보면 당연히 저산증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. 그런데 이게 한두 달 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두 달 드시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위장이 안 좋으셔서 드시는 분들은 1년 내내 드시진 않거든요. 그런데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적게는 수개월, 수년, 수십 년 드시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유산 분비 억제제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 만약 혈압이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또 이뇨제 처방 받으시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뇨제를 드시게 되면 칼슘 배설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또 거기에 커피를 드신다거나 그러면 더 가중이 되겠죠. 그리고 또 스트레스 요인도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을 이겨낸다는 것 자체가 몸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마그네슘 결핍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. 그래서 약물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골밀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, 지금 병원에서 처방하고 있는 고칼슘제 플러스 비타민 D 제제는요, 실질적으로 마그네슘이 없는 상태에서 뼈까지 이행하는 단계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처방되고 있는 칼슘제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지금 마그네슘이 섞여져 있는 제제들은 대부분 다 식품으로 분류가 돼 있고 처방 영역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고칼슘을 드시는 경우에 제 영양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칼슘, 마그네슘이 제가 다 보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하는 칼슘제는 좀 중단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, 어떤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들 중에서 칼슘제를 이걸 장기적으로 먹으면 안 될 것 같다, 좀 좋은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이 좋은 제제를 선택해서 드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. 그래서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꼭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의 골밀도 상태는 어떤지 꼭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는 뭐냐면 만성염증 질환인데, 이 만성염증 자체가 조골세포, 그러니까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거든요. 우리가 뼈가 단단한 무슨 구조물처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살아있는 세포가 뼈 속에 다 들어있어요. 살아있는 세포의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뼈를 만드는 세포를 파괴시키고, 또 파골세포라 그래서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있거든요. 그런데
만성염증이 파골세포의 기능을 증가시키고 조골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뭐 골다공증을 피해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뭐 특별한 영양 관리를 뭐 많이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와 이런 것들이 잘 조합된 미네랄 제제를 꼭 선택하셔서 잘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뼈가 파괴되는 경우에 우리가 산화적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. 그것 때문에 만성염증이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처방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항산화제, 그러니까 산화되지 않게 우리 몸을 만들어주는 그런 보충제를 항산화제라고 하는데요. 항산화제를 좀 꾸준하게 드시면서 우리 몸에서 산화적 손상이 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요법을 함께 같이 쓰신다면 우리가 조직에다가 뭐 미네랄이나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만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차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산화제 섭취하시는 거, 뭐 음식으로도 또 가능하겠죠.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색깔이 있는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드시면서 뼈를 보호하는 거. 그러니까 좀 구조물만 채워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내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괴되고 있는 상황들을 방지하는 요법에 대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. 골밀도가 굉장히 이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는 그 뼈대 물질이잖아요.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100세 시대를 살면서 정말 뭐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갖는 게 사실은 골다공증이고, 골다공증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골절이 되겠죠. 이 골절에 대한 뭐 위험도는 사실 뭐 젊은 층들은 뼈가 잘 붙거든요.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뼈가 잘 붙질 않아요. 그래서 이 골절 때문에 생기는 이런 불편함이나 이 질병이 가중화되는 게 어찌 보면 뭐 암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거든요. 다음 시간에는 골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. 다음 주 목요일 9시에 제 영상이 또 나오니까요. 꼭 같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